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된 이면에는 훗날 태종이 된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의 칼이 있었다. 시간을 거슬러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고 개경으로 돌아왔을 때 고려는 마지막 숨을 힘겹게 몰아쉬고 있었고 이성계는 어떤 것이 더 백성을 위한 길인지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방원은 고려의 충신 정몽주를 제거함으로써 고려의 숨통을 끊어놓으려 하고 있었다. 아버님, 정몽주를 제거하셔야 합니다. 되었다. 아버님, 되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정몽주가 조준과 남은 정도전을 국문하고 그 공사를 우리 집안에 관련시키고자 하고 있사옵니다. 아버님도 그를 알고 그들을 구원하려 조정에 나가 왕에게 청하신 것 아닙니까? 맞다. 하지만 죽고 사는 것엔 순리가 있다. 나라에 충성하는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순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이대로 앉아서 고려 왕이 우리 가문을 멸하는 꼴을 지켜보려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죽는 것이 순리란 말입니까? 뭐라? 저는 절대 그리 두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이놈! 대체 왜 회군을 하셨습니까? 아버님, 모자란 놈. 얼른 가서 네 어미의 3년 상이나 마치거라. 늦은 밤 정몽주가 정자에 앉아 산 아래를 바라보고 있다. 이 나라의 도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백성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권력 다툼이라니. 이때 이방원이 정몽주를 찾아온다. 정 선생, 이 밤중에 홀로 계시다니 혹시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십니까? 이 늦은 시간 여길 다 오시다니 제 고민이야 뻔하지 않겠습니까? 나라의 안위를 생각하다 보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선생의 충심은 참 대단하십니다. 이 고려 전체에 선생의 충심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큰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단이라. 지금 말씀하시는 결단이 왕위를 위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 길을 따를 수 없습니다. 왕위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선생의 강직함은 늘 존경스럽습니다. 허나 저는 이 나라 백성들의 고통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나 또한 백성들의 고통에 가슴이 찢기는 듯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같이 노력해 주시는 이성계 장군과 주변 분들에게 감사하오. 감사라. 이방원이 품속에서 종이를 한 장 꺼내 정몽주에게 건넨다. 오랜만에 글을 지었습니다. 읽어보시고 제 문장이 어떤지 선생의 의견이 듣고 싶어 가지고 왔지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하여 가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려보세. 이방원의 시를 읽은 정몽주. 한참을 종이에서 눈을 떼지 못하다 이내 접는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방원이 자신의 서가에 앉아 정몽주가 보낸 시를 읽고 있다. 정몽주. 이때 미래 조선의 개국공신이자 이성계의 의형제 이지란이 들어온다.
방원아, 아버지가 말에서 떨어져 큰 화를 입으셨다. 아니, 그게 무슨... 아무래도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갈 것 같구나. 이런 중대한 시기에 정몽주가 이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자가 성계의 사람들을 귀양 보냈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정몽주가 결국 우리 가문을 멸하려는 길을 택할 것입니다. 장군, 저는 정몽주를 죽여야겠습니다. 뭐라? 정몽주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당하게 될 것 아닙니까? 성계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님의 말씀처럼 피를 적게 흘리는 길이 있다면 좋겠지만 세상은 그리 간단하지 않은 듯합니다. 정몽주는 절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어찌 그런 대사를 혼자 치르려 하는가? 그런 일을 내가 어찌 감히 하겠나? 아버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일이나 죽이지 않을 수 없으니 죽일 수밖에요. 제가 마땅히 그 허물을 책임지겠습니다. 방원아, 우선 병란도에 계신 아버님을 개경으로 모셔와야겠습니다. 정몽주의 거처로 정몽주의 측근인 변중량이 뛰어온다. 본 선생! 본 선생! 무슨 일인가? 큰일 났소! 무슨 일인데 이리 호들갑을 떠는가? 이성계가 개경으로 돌아왔소. 이성계가 포온을 치려한다는 첩보를 들었소이다. 이성계가 낙마 사고 후 병중이라고 들었네만. 나도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소. 오늘 계획은 모두 취소하고 사병들로 하여금 집을 단단히 지키도록 하시오. 이성계 장군이 그럴 뿐이 아니지 않나? 이미 고려의 최고 실세가 되었는데 뭐가 두렵겠소. 마음만 먹으면 이 나라를 통째로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본 선생이 이성계의 측근들을 잡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성계 장군을 그리 보지 않습니다. 본 선생! 왜 이리 답답하시오? 내가 이성계를 만나야겠소. 본 선생! 본 선생! 안 됩니다! 정몽주가 이성계의 사제에 도착한다. 이 늦은 시간에 누구십니까? 포은 정몽주다. 이성계 장군을 뵈러 왔다. 장군님이 몸이 좋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늦은 시간 달려온 것이 아니겠느냐. 어서 문을 열거라. 문이 열리고 방 안으로 들어간 정몽주는 병상에 누워있는 이성계를 발견한다. 정 선생, 이 늦은 시간에 어인일이시오. 대감의 건강에 염려되어 찾아왔습니다. 병환이 깊으시다 들었는데 안색이 여전히 좋지 않으십니다. 나도 참 한심하지. 말에서 떨어지다니. 병이 깊어도 나라 걱정을 놓을 수는 없으니 이리 쉬고 있을 뿐이요. 정 선생께서는 요즘 고려를 바로잡느라 더욱 바쁘실 텐데 내게까지 마음을 쓰시다니 고맙소. 대감, 요즘 시대가 어수선하니 소문도 무성합니다. 여러 이름이 거론되는 가운데 대감의 이름이 자주 들려 염려가 되어 찾아뵈었습니다. 내 이름이 거론된다니. 소문이란 본디 바람 같아 한쪽만 듣고 단정하기 어렵소. 정 선생께서 들으신 말이 무엇인지 자세히 들을 수 있겠소. 확실치 않은 이야기들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대감께서 늘 백성을 먼저 생각하셨던 분이기에 저는 대감의 뜻이 변치 않았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정 선생, 나는 백성을 위한 길을 찾고자 했고 그 마음은 변함없소. 그러나 몸이 쇠하니 이 나라의 운명은 내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고민이 많소. 대감의 말씀을 듣고 나니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듯 합니다.
대감께서 이토록 깊이 나라를 생각하신다면 백성들도 안심할 것입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대감, 평안히 쾌차하시길 빕니다. 밤길 조심하시오, 정 선생. 이성계가 아니라면 이방원 자네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주교를 건너던 정몽주의 앞을 이방원과 그의 부하들이 막아선다. 늦은 시간 어디를 가시오? 포은 선생, 아, 이 사람을 보러 온 것이오? 어찌 우리를 적으로 돌리십니까? 적이라니. 적은 이 나라를 공격하는 무리들이 적 아니오. 혹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려는 생각이었소? 끝까지 그 충심은 여전하십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나라가 없어지는데 신하가 남아 무엇하겠소? 존경했습니다, 포은 선생. 포은 선생의 나라에 대한 충심은 잊지 않겠습니다. 충심이라. 고려를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것이 내 한이요. 잘 가십시오, 포은 선생. 역사는 늘 승자의 이름을 기억하지만 그 그림자 속에는 잊힌 이름들이 있다. 선주교에 스며든 피는 한 사람의 죽음을 넘어 고려의 끝과 조선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정몽주는 단심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했고 이방원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칼을 들었다. 의로웠던 신념도 냉혹했던 결단도 결국 역사의 한 페이지로 묻혔다. 조선의 건국 후 이방원은 정안군으로 봉해진다. 하지만 정몽주를 살해했다는 이유로 태조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2년간 지방에서만 임무를 수행, 궁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태조 3년, 마침내 궁으로 돌아온 정안군은 명나라 황제 홍무지에 조선의 왕자를 보내라는 요청에 따라 명으로 가게 된다. 성공적으로 사신단 임무를 마친 정안군 이방원은 조선에 돌아와 믿을 수 없는 일을 겪게 된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장성한 왕자들이 있는데 어찌 방석을 세자로 책봉하려 하십니까? 적자인 영안군도 있고 정안군도 이번 명나라 사신단 임무를 훌륭히 하고 돌아왔사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아니되옵니다.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세자는 신덕왕후의 소생이자 내 8번째 아들 방석으로 하겠다. 방석은 아직 10살이옵니다, 전하. 내 이미 마음을 정했다고 하지 않느냐? 이만들 물러가거라. 전하! 세자로 방석이 선택된 것을 들은 정왕군 이방원이 훗날 정종이 되는 영왕군의 집으로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형님, 결국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시려나 봅니다. 방원아, 아버님의 선택에는 분명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이야. 이유? 이만 포기하자. 아버님께 칼을 들이밀 순 없지 않느냐. 형님, 저는 매일 밤 꿈을 꿉니다. 정몽주가, 그리고 내 어머니가 꿈에 나옵니다. 방원아, 정몽주는 매일 밤 꿈에서 내 목을 조릅니다. 그러면 나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이미 돌아가신 내 어머니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울며 살려달라 청합니다. 명나라에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이 꿈을 꾸었습니다. 대체 아버지는 왜 이런 선택을 하시는 겁니까, 형님?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미안하구나, 방원아. 네가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한 일들 형은 잊지 않는다. 형님! 형님이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형님이 세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 형제들 모두가 죽게 될 것입니다. 태조의 침전으로 정안군 이방원이 찾아온다. 전하, 정안군이 들어싸옵니다. 이 시간에 어인일이냐? 아버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말하거라. 아버님, 듣자 하니 명나라 사신이 이제는 너에게 절을 한다고 하더구나. 이제 내 절을 받고 싶어서 온 것이냐?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 선택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네가 방석이 세자가 된 것이 그리 걱정이라면 내 친히 너희들을 해치지 말라고 방석에게 이야기해주마. 장성한 놈들이 어찌 어린 동생에게 겁을 내는 것이냐? 방석이는 아직 10살입니다. 아버님의 적자인 방과 형님이 계신데 어찌 방석이를 세자로 삼으십니까? 세자를 삼는 것은 왕인 나의 결정이다. 네놈이 명나라의 힘을 등에 업고 왕의 권리에 도전하는 것이냐? 정몽주를 철퇴로 내려쳐 죽였든 이 아비도 죽일 수 있을 것 같으냐? 제가 정몽주를 죽인 것은 아버님과 우리 가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찌 이를 모르십니까? 아버님께서 못한 일을 제가 대신 한 것입니다. 방원이 네놈이 정려 미친 것이냐? 정도전, 방석의 어미인 신덕왕후 강씨와 그 외척들, 아버님이야말로 그 자들이 그리 두려우십니까? 이 나라는 아버님의 것이자 함께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손에 피를 묻힌 우리 형제들의 것입니다. 방석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네놈이다. 한마디만 더 하면 목을 벨 것이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정안군 이방원이 궁을 나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던 중 정도전과 마주친다. 정도전 선생, 전하를 만나고 나오시는 길입니까? 맞습니다. 늦은 시간 어서 들어가 쉬시지요. 정도전 선생, 무슨 할 말이라도. 내 정도전 선생을 잘못 알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선생은 이 나라를 성리하기 위해 세우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내 어느 경전을 보아도 막내가 세자가 된다는 것을 보지를 못했는데 내 학식이 부족한 탓입니까? 세자는 전하가 세우신 것이기에 자세한 마음은 모르겠으나 새 나라를 온전히 이 땅 위에 세우려면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하긴 합니다. 세자 방석은 고려의 때가 묻지 않은 왕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권력이 갖고 싶었습니까? 무슨 말을 하시는 것인지. 우리 왕자들의 사병을 빼앗아 힘을 없애고 방석을 세자로 삼아 형제 사이를 분열시켜 이 나라를 선생의 손에 넣으려는 것 아닙니까? 정안군, 이 조선은 내 아버지의 나라요. 선생이 이 나라를 어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 한다면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조선은 누구의 나라도 아닌 이 나라, 백성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두고 봅시다. 그리 되는지. 정안군이 충청도 관찰사 하륜, 안산군수 이숙번 등 지휘관과 자신의 신복들, 병사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조선을 세운 것은 내 아버지 그리고 내 형제들이었다. 그러나 정도전과 그 일당들, 그들이 자신이 권력을 잡으려 하고 있다. 나는 더 이상 그 꼴을 두고 볼 수 없어 너희들을 이곳으로 오게 하였다. 너희들은 조선의 참된 공신이 될 것이다. 안산 군수 이숙번 명을 따르겠습니다. 충청도 관찰사 하륜, 명을 따르겠습니다. 의흉 3군부사 정도전을 비롯해
정도전의 아들 정영, 정유, 정담, 그리고 남은 심효생, 이재 등 역적의 무리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조선을 되찾아오자. 긴 밤이 될 것이다. 내 명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하라. 정왕군 이방원이 칼을 들고 정도전의 앞에 선다. 선생, 조선을 지키기 위해선 이 길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을 지키기 위함이라. 왕자께서 왕이 되기 위함이 아닙니까?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가 왕이 되어야 할 수도 있겠지. 어렵게 잡은 새 나라의 기틀을 이리 무너뜨리다니 후회한 날이 올 것이요. 선생과 막내 동생의 손에 죽는 것보단 덜 후회스럽지 않겠습니까? 내 하늘에서 지켜버리다. 왕자가 어떠한 조선을 만드는지 저승에서 지켜보셔야지요. 이제 조선의 역적 정도전과 그 일당 모두가 제거되었다. 나는 우리 형님을 세자로 세워 이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고 백성들을 위한 길을 가겠다. 정왕군 이방원은 정도전과 그를 따르던 무리를 제거하고 왕자의 난에 성공한다. 그리고 그의 형제 방번, 방석 또한 정왕군의 칼에 의해 목숨을 잃고 말았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아버님, 어찌 내 놈이 이런 일을 벌이느냐. 아버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내 친구와 내 아들들을 죽인단 말이더냐! 훗날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모든 게 소자의 충정이었다는 것을. 제 욕심으로 정몽주를 철퇴로 쳐 죽이고 이제는 조선을 세운 공신 정도전과 내 아들들까지. 이런 미친놈, 내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아버님을 궁 안으로 모시거라. 놓거라 이놈들아. 내 저 페르나 자식의 목을 벨 것이다. 놓아라! 놓아라! 태조가 병사들에게 끌려 들어간 뒤 정왕군 이방원이 영왕군 이방과에게 이야기한다. 형님, 방원아, 형님이 이제 조선의 세자이옵니다. 미안하구나. 너에게 짐을 지어주어서. 강해지셔야 합니다, 형님. 형님은 이제 이 조선의 세자가 아닙니까? 무인년에 일어나 무인정사라고 불리는 1차 왕자의 난으로 정왕군 이방원은 자신의 형제였던 이방석, 이방번, 그리고 정도전과 그의 일파를 제거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형인 이방과를 세자로 세우고 그의 양자로 입적하여 조선의 왕이 될 자격을 얻는다. 정왕군 이방원이 만든 수많은 숙청의 역사와 암투는 1차 왕자의 난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건국 이후 무한한 영광을 누릴 것 같았던 조선은 또다시 수많은 희생으로 쓰일 피해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1398년) 정왕군 이방원은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고 자신의 이복 동생 방번과 세자 방석, 정도전 일파를 제거한다. 조선의 실권을 잡은 이방원은 동복형 영왕군 이방과를
세자로 세웠고 태조 이성계는 일주일 만에 왕권을 이방과에게 넘기게 된다. 그가 바로 조선의 이대왕 정종이다. 태조 이성계의 사저에서 정종과 태조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개경이라. 네, 아버님. 까마귀 떼의 울음소리가 그치지를 않고 바람과 비가 날로 거세지고 있사옵니다. 아버님이 세운 이 수도를 떠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마음이 편치는 않으나 많은 신하들도 이를 원하고 있습니다. 방원의 의견은 어떠하냐? 방원이는 제 뜻에 따르겠다 하옵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리하라. 이 땅은 형제끼리 사력을 벌인 저주의 땅이 아니더냐. 아버님, 어찌 부족한 소자에게 왕권을 넘기셨사옵니까? 방과야, 내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많은 사륙의 현장을 보았고 소중한 법과 병사들을 잃었으나 이번처럼 고통스러웠던 적은 없구나. 아들을 잃은 것만으로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 아들을 죽인 것이 나의 또 다른 아들이라니. 아버님의 마음을 저도 잘 알고 있사옵니다. 어찌 형제에게 칼을 들이댈 수 있다는 말이냐? 방원이를 너무 미워하지 마옵소서. 저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조선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조선. 결국 하늘이 나에게 노한 것이구나. 아버님, 그게 무슨... 수많은 사력과 반정을 일으킨 나다. 고려 왕의 원혼들이 나에게 저주를 내리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아닙니다, 아버님. 방과야, 너는 절대 방언이를 적으로 두어선 안 된다. 이미 방언이의 힘은 태산같이 높다. 더 이상 내 자식들이 서로에게 칼을 들이대는 것을 보고 싶지가 않구나. 아버님이 심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우선 쉬시지요. 환도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기별을 드리겠습니다. 방바, 방수, 내 아들들. 조선의 이대왕 정종은 자식의 아비를 내쫓고 신하가 임금에게 칼을 겨누는 땅을 떠나고자 했다. 한양을 떠나 5년 만에 다시 개경으로 환도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개경으로 돌아와서도 형제 간의 다툼은 멈추지 않았다. 조선의 개국 공신이자 1차 왕자의 난의 2등 공신 박포가 회안군 이방간을 찾아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외양군 마마, 지난 무인정 사태 저는
목숨을 걸고 정도전의 집을 염탐하여 거사에 큰 공을 세웠다고 생각하옵니다. 그러나 조준, 김사영 등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들이 1등 공신이 되었고 저는 이숙번, 민무구, 민무질 등과 함께 2등 공신이 되었사옵니다. 잘 알고 있다. 마마께서도 동생인 정한군에게 밀려 큰 공을 받지 못하신 것으로 합니다. 동생에게 밀리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조정 대신들 모두가 정한군에게 벌벌 떨고 있사옵니다. 이미 방가 형님이 왕이 되셨다. 적자가 없으시니 왕권 계승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원자를 생산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 자리를 맡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 조선을 위해서. 회양군 마마, 정한군 이방원은 그리 만만한 자가 아니옵니다. 이미 실권을 모두 장악하였고 필요하다면 회양군 마마마저 정리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방언이가 나를?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그놈보다 형인데 어찌 나를 제거할 명분이 있느냐? 방언은 형님의 왕권을 받을 어떠한 명분도 없다. 이미 자기 이복 동생들을 죽인 자이옵니다. 실권을 잡을 만한 자들은 전부 2등 공신으로 내친 것만 모아도 그 의도가 보이지 않사옵니까? 조만간 회양군 마마께도 칼을 들이댈 것입니다. 나에게도? 그렇다면 어찌 해야 하겠는가? 선택권은 3가지로 사료되옵니다. 첫째, 권력을 내려놓는다. 둘째, 먼 곳으로 피한다. 그리고 셋째, 정한군을 기습한다. 기습? 방언이를? 그렇사옵니다, 마마. 마마께서 의지만 있으시다면 제가 돕겠습니다. 청령 방언이가 나까지 치려고 한단 말인가? 이 무서운 놈. 자네, 어느 정도의 병력을 마련할 수 있는가? 정한군 이방원의 스승 우현보가 급히 이방원의 집으로 뛰어들어온다. 정한군! 스승님,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자네 형 회안공이 병사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네. 형님이 왜? 왜겠는가? 자네가 귀양 보냈던 박포와 손을 잡고 자네를 치려는 것이겠지. 왜 아무 말이 없는가? 어서 병력을 모아야지. 스승님, 진정 동복형까지 쳐야 한다는 말입니까? 정한군, 아버님께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정한군, 마마는 이미 칼을 들었소. 일단 칼을 들고 일어나면 적이 모두 쓰러질 때까지 베어야 하오. 그 정도 각오는 한 거 아닙니까? 끝까지 칼자루를 꽉 붙잡고 있지 않으면 자신이 상대의 칼날에 당하는 것이오. 이 불효를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정종의 사조로 회양군 이방관이 찾아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네놈이 진정으로 미친 것이냐? 형님, 방언의 힘이 태산같이 높은 것을 형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네놈이 또다시 형제간의 피를 보려는 것이냐? 방언은 네 동생이다. 방언이는 형님의 왕좌를 노리고 있습니다. 나를 왕으로 세운 게 방언이다. 그리고 네놈도 방언이와 함께 힘을 합쳐 난을 일으키지 않았느냐? 맞소.
근데 실권은 모두 방언이가 잡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방언이의 형인데 애초에 동생이 세자가 되는 것에 반대하여 병사를 일으킨 놈이 이리 형들을 무시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나는 방언이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다. 우리 형제들이 피를 보지 않을 수 있다면 난 너에게도 방언이에게도 내 모든 것을 내어줄 것이란 말이다. 형님,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시오. 방간, 니놈이 정녕? 형님이 왕권을 이어줄 적자를 낳지 못하면 그 자리를 내어주어야 할 것은 방언이가 아니라 나요. 이 왕권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 니놈을 감옥에 쳐넣으라고 할 것이다. 어찌 내 앞에서 그런 말을. 그리고 네 힘으로 정녕 방언이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가만히 앉아 죽을 수는 없지 않소. 방간아! 거기 서지 못하겠느냐! 방간아! 정왕군 이방원의 병사와 회안군 이방간의 병사가 대치하고 있다. 형님, 어찌 이런 일을 벌이십니까? 방언 니놈이 나를 죽이려 하지 않았느냐? 제가 형님을 죽이려 하다니요. 닥치거라! 형님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니놈이 모든 실권을 장악한 것을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도 안다. 저는 형님에게 칼을 뽑을 수 없습니다. 이미 지 동생을 죽인 놈이. 형님, 병사들은 들어라! 오늘 나는 이 조선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한다. 가족에게 칼을 들이대는 것이 편치는 않으나 형님, 그러지 마시오. 대의를 위해서는 가시밭길 또한 걸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형님, 제발. 정군, 형님, 공격하라. 이 차 왕자의 난이 진압된 후 정종이 궁 안에 멍하니 앉아있다. 전하, 정왕군 이방원 마마가 드셨사옵니다. 어서 들라하라. 어찌 되었느냐? 반란은 잘 정리되었습니다. 방간은 주동자의 목을 여럿 베었지만 방간 형님의 목숨은 빼앗지 않았습니다. 다행이구나. 정말로 다행이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아니다. 또다시 형제간의 사륙이 발생할까 밤낮으로 노심초사하였다. 이 모든 게 이 아우의 탓입니다. 방원아, 예, 전하. 나에게 한 가지만 약속해 주겠느냐? 무엇입니까? 이 형이 네가 원하는 것은 모두 주겠다. 그러니 다시는 우리 형제들 사이에 칼을 들이대는 일이 없도록 약속해 줄 수 있겠느냐? 형님, 약속해 줄 수 있겠느냐, 방원아? 알겠습니다. 형님, 내 너를 세자로 삼겠다. 내 본디 너를 자식 같은 아우로 생각하였다. 내 첩에 자식은 있으나 왕후와의 사이에 자식이 없으므로 너를 세자로 삼아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농공행상에 불만을 품은 박포의 접근으로 동생인 정왕군 이방원의 힘을 빼앗고자
회양군 이방간이 일으킨 것이 바로 2차 왕자의 난이다. 하지만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원의 세자 책봉을 가속화시키고 그의 힘을 더욱 굳히는 계기가 되었다. 권력을 향한 형제 간의 피해 다툼이 이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제2차 왕자의 난을 통해 세자 책봉을 받은 이후 조선의 제3대 국왕으로 즉위한 태종 이방원. 태종의 통치 아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던 중 성리학을 중시하던 태종과 불교 사이의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태종이 궁 안에서 신하들과 불교 탄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성리학이 이 나라를 구할 길이다. 불교는 다만 퇴보를 가져올 뿐이다. 모든 승려들을 천민으로 취급하며 사찰들을 정리할 것이니 그리들 알라. 전하, 불교가 우리 백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반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발? 오히려 태조의 뜻을 따라 조선의 질서를 세워야 할 때다. 따르지 않는 자들은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전하, 불교를 의지하는 백성들이 많사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승려들이 농사를 짓는가? 병사를 훈련시키는가? 그들은 백성의 땀과 피로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다. 이것이 다 백성을 위한 길이니 70사를 제외한 모든 절을 폐하고 사찰의 노비와 전담을 몰수하거라. 전하, 사찰의 노비와 전담을 몰수하면 반발이 클 것입니다. 신중히 처리해야 하시옵니다, 전하. 신중히?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 신중하지 못한 일인가? 사찰의 재물은 모두 조정으로 가져오라. 천년의 법당이든 황금 불상이든 상관없다. 내 백성의 피와 땀으로 만든 그 재물들 다시 백성들에게 돌려주리라. 늦은 밤 사찰에 모여있는 승려들, 태종의 불교 탄압을 전해 듣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태종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의 전통과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하지만 태종이 우리의 절을 불태우려 한다니 그것만큼은 막아야 하네. 그러나 병사도 아닌 우리가 전하에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를 다 하고 있게. 내 다른 스님과도 상의하여 방법을 모색해보겠네.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들, 믿음만이 방도가 아니겠는가. 다시 신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태종. 전하, 불교의 탄압으로 승려들의 반란과 백성들의 민심이 심상치 않사옵니다. 불교란 무엇인가? 사찰은 백성의 피와 땀을 착취하고 승려들은 수행 대신 탐욕에 젖어 있다. 조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선 불교를 억누르는 것이 마땅하다. 타락한 승려들도 있습니다만 백성들이 의지할 만큼 훌륭한 승려들도 많사옵니다, 전하. 아니, 민심은 내가 만들 것이다. 불교는 이미 그 한계를 드러냈다. 오늘부터 각 군현의 불교 사찰을 모조리 불태워라. 그리고 그 땅을 국유화하라. 승려들과 석성민이 불타고 있는 사찰을 바라보며 분노하고 있다. 각 군현의 불교 사찰을 모조리 불태워라! 이럴 수는 없다. 사찰을 태우다니. 삼국시대부터 이어진 이곳을 이토록 가볍게 파괴하다니.
태종께서 불법을 배척하시니 하늘이 분노할 것이다. 대사님,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사찰도 신도들도 모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함께 전하께 간청드리러 갑시다. 신문고를 울려 우리의 억울함을 알리는 수밖에 없네. 진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는가? 왕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까요? 듣지 않더라도 우리는 해야 한다. 침묵은 곧 진리를 배반하는 것이라네. 대사님, 이제는 백성들조차도 우리를 천민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어찌 이리 변했단 말입니까? 진리가 위축될 때 사람들은 흔들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념이 있다. 흔들리지 말아라. 석성민과 승려들이 억울한 마음을 담아 거대한 무긴 신문고를 두드리고 있다. 전하께 호소합니다.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누가 신문고를 치는 것이냐? 나는 혁파된 사찰의 승려 석성민이다. 전하께 우리의 억울함을 알리러 왔다. 어찌 백성의 목소리를 외면하려 하시느냐? 여봐라! 저들을 포박하라! 불교가 사라지면 백성들의 마음도 함께 사라질 것이다. 이 나라는 신념을 잃고 흔들릴 것이다. 진리는 불꽃 속에 사라지지 않는다. 석성민의 외침은 궁궐 안에서도 그 여운을 남겼다. 태종은 불교 탄압의 여파를 실감하고 있었다. 저들이 내 명령에 이렇게까지 저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불교가 타락했다고만 여겼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구나. 그래, 진흙 속에서도 꽃이 피듯이 그 속에도 훌륭한 승려들이 있겠지. 전하, 좌의정이 옵니다. 들라 하라. 전하, 낮에 신문고를 두드린 승려의 외침을 듣고 근심이 깊다 들었사옵니다. 그렇네. 마음이 참으로 편치 않구만. 전하, 불교는 오래된 강물과도 같사옵니다. 이 땅에 흐르던 그 물줄기를 단번에 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불법은 오래된 강물이 아니라 썩은 물이다. 그 썩은 물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흐르며 깨끗해질 수도 있사옵니다. 조선은 이제 새로운 나라다. 나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뜻을 합쳐 하나의 진리를 섬겨야 할 것이 아닌가. 전하, 백성들은 전하를 지압이라 여기고 따르옵니다. 전하의 뜻은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지만 때로는 너무 급격하고 강압적인 변화보다는 차근차근 순리대로 전하의 뜻을 전파하면 백성들이 전하의 마음을 더 잘 알아줄 것이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네. 내 백성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내 조금 더 생각해 보겠네. 궁 안에서 어전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모두들 듣거라. 불타버린 절이 많으니 흥천사를 세우고 내 며칠 뒤 직접 낙산사를 참배하러 가겠다. 그리고 아버지의 평안을 낳게 하기 위해 회암사의 승려들을 궁 안으로 부르겠다. 소길이 마그카옵니다. 좌의정, 예, 전하. 내 좌의정의 말을 듣고 많이 배웠네. 앞으로 왕실과 관련된 불교 행사는 지원하겠네. 백성의 신앙은 차차 버리되
왕실의 평안을 위한 불법은 용납하며 조금 더 천천히 바꿔나가볼 생각이네. 소신의 전하를 향한 깊은 마음을 헤아려 주시다니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늘 지금처럼 내가 부족함이 보인다면 소신껏 말해주게나. 태종의 결단으로 조선은 서서히 성리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그러나 불길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신앙과 신념은 남아있었다. 불법은 잊혀지지 않는다. 조선의 어느 강가에서든 산속에서든 불법은 바람과 함께 다시 피어나리라. 왕의 불길은 한 시대의 광풍이었을 뿐 결국 조선은 다시 한번 하늘의 자비를 품게 될 것이다. 진리는 불길 속에서도 쉽게 없어지지 않는 법이니까. 조선의 제3대 국왕 태종 이방원, 왕자의 난을 통해 왕권을 쥐고 조선을 다스리기 시작한 그는 강력한 왕권을 추구하며 개혁을 이어갔다. 그러나 그의 결단은 항상 충돌과 갈등을 동반하고 있었다. 태종이 침전에서 무겁게 앉아 국사를 검토하고 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들어오라. 전하, 오전 회의에서 논의된 바를 보고드리러 왔사옵니다. 말해보거라. 전하, 각 9년의 사족들이 왕권 강화를 우려하며 불만을 품고 있사옵니다. 특히 사관원의 권한 확대와 육조 직계제 시행이 그들의 반발을 부추기고 있사옵니다. 그들이 감히 왕권에 반발한다고? 내 모든 결정은 조선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다. 그들이 불만을 품는다면 내가 직접 응징하겠다. 전하, 사족들을 무리하게 억누르면 지방 민심이 흔들릴 우려가 있사옵니다. 민심이 흔들린다면 바로 잡으면 그만이다. 백성들은 강한 왕을 원한다. 나약한 군주는 이 조선을 지킬 수가 없다. 지방에서는 사족들이 관아에 모여 태종의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된 자가 어찌 왕다운 정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의 손에는 여전히 형제의 피가 묻어있네. 그런 자를 어찌 군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 윤중공, 너무 감정적으로 말하지 마시오. 전하가 강압적이라는 건 나도 부정할 수 없어. 하지만 그의 개혁이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점만큼은 인정해야 하지 않겠소? 백성을 위한 것이라. 박형공,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아시오?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족을 몰락시키고 권력을 독점하라는 속셈 아니겠소? 사관원의 감찰이 우리 집안 곳간까지 뒤지는 형국이오. 심지어 내 아들 윤도를 끌고 가 조사했단 말이오. 그렇다고 해서 무력으로 맞서겠다는 것이오. 내 생각엔 아직 대화로 풀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왕권이 강하다 하나 아무리 그래도 사족 전체를 적으로 돌릴 용기는 없을 것이오. 두 분 다 진정하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이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 사족을 짓밟으려는 왕의 의도는 분명하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성급하게 움직이면 반란으로 몰릴 위험이 있을 것이오. 최연공, 나는 이미 결심했어. 이대로 물러서면 우리 자손은 더 이상 사족이 아니라 노비처럼 살게 될 것이오. 왕은 이제 간관을 이용해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 가문의 전통과 명예를 짓밟고 있어.
우리가 병사를 모으고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가문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이오.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잘못 움직였다가는 사족 전체를 몰락시킬 수도 있어. 박형공,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아시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두려워하고 머뭇거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잘못이오. 왕은 결코 대화로 설득할 수 있는 자가 아니오. 그의 칼은 대화가 아닌 명령을 따르기를 원하오. 윤중공의 말에도 일리가 있어. 하지만 우리가 병사를 모은다는 건 마지막 수단이어야 하오. 나는 왕과 직접 마주해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할 기회를 먼저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오. 우리가 진심으로 나라를 위한다고 말한다면 듣지 않을 리는 없을 것이오. 나라를 위한다고? 그는 나라가 아니라 왕권을 위하는 자요. 우리가 상소를 올리면 그 결과는 뻔하오. 왕이 아니라 왕의 간관들이 우리의 목을 조이게 될 것이오. 나는 최연공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오. 무력 충돌은 너무 위험한 도박이오. 왕이 나라를 다스릴 기틀을 세우고자 하는 것도 사실이오. 우리가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조정 전체를 적으로 돌릴 수 있어. 이런 정신머리 없는 자들, 적을 만들지 않으려다 적에게 휘둘리는 꼴이 될 것이오. 나라가 왕의 것이 아니라 백성과 사족의 것이라는 걸 그에게 알려줘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겁니다. 좋소, 윤중공. 나도 병사들을 준비하겠소. 다만 우리가 이 일을 서둘러서는 안 돼요. 군대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왕에게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전하겠소. 이 일이 잘못되면 모든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할 것이오. 하지만 지금 이대로 왕에게 끌려가는 것도 답이 아니니 병사들을 준비하는 것은 동의하겠소. 나으리! 왕의 군대가 이미 움직이고 있사옵니다. 군현 곳곳을 봉쇄하며 병정을 배치하고 있사옵니다. 뭐라? 왕이 벌써 손을 썼단 말인가? 역시 왕이다. 우리가 준비하기도 전에 먼저 움직였군. 이제 우리의 선택은 더 좁아졌소. 좁아졌다! 이제 선택이란 없어! 모두 일어나 병사를 소집하시오! 우리가 죽더라도 이 싸움을 시작해야 하오. 내가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소. 윤중공, 최연공, 무사하길 빌겠소. 궁한 태종이 어전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의 사족들이 병사를 모으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반란을 꿈꾸는 자들이 있다면 그 뿌리를 내 직접 뽑을 것이다. 전하, 사족들의 힘은 지방 통치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옵니다. 그들을 적으로 돌리기보다 대화로 설득하심이 좋을 듯하옵니다. 설득? 내가 대화로 왕자의 난을 평정했는가? 그들은 내 결정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내 칼에 목숨을 내놓을 것이냐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전하, 강경한 방법은 민심을 동요시킬 위험이 크옵니다. 민심은 결과를 보고 따르는 것이다. 지방의 모든 군현에 명을 내려라. 반란의 조짐이 보이는 자들은 즉시 체포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라. 전하, 사족들이 각 군현에 방어 진지를 쌓고 병사를 모으고 있사옵니다. 조속히 진압하지 않으면 더 큰 반란으로 번질 것이옵니다. 좋다. 내가 직접 나선다. 이 나라의 왕이 누구인지 내 똑똑히 보여주겠다. 전하, 만약 그들을 진압하지 못한다면 더 큰 혼란이... 혼란을 두려워한다면 왕의 자리에 앉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방원, 아니 왕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나의 의지를 알리겠다. 윤중과 박현, 최연이
반란의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왕의 군대가 곧 들이닥칠 것이다. 우리가 이곳에서 마지막까지 버티지 못하면 모두 끝나는 것이야. 병사들의 사기가 그리 높지 않소. 이 싸움이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설득하지 못하면 오래 버티기 어렵소. 왕의 군대는 훈련된 정예병들이다. 그들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무모한 일이오.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 두렵소. 우리가 무모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요. 우리 가문의 명예와 전통을 지키려면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병사들에게 똑똑히 말하시오.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단지 사족의 권리가 아니라 이 조선의 뿌리라고. 그 말을 백성이 믿겠소? 그들에게는 왕권이 곧 나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큰 명분을 만들어야 하오. 왕의 개혁이 백성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그의 칼이 지방 사족만 겨누는 것이 아니라 결국 백성의 땀과 눈물까지도 모두 착취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야 하오. 왕의 군대가 성문 앞에 다다랐다. 좋다. 모두 준비하라. 끝까지 싸워 우리의 결의를 보여주겠다. 태종의 군대와 사족들이 모은 병사들이 충돌하고 있다. 반란을 일으킨 자들을 용서하지 말아라. 모두들 포위하고 단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전하, 적의 병력이 상당히 많사옵니다. 겁먹지 말아라. 왕권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어라. 단 한 놈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방원! 네가 말하는 조선의 질서가 무엇이냐? 우리를 노비처럼 다스리려는 것이 질서인가? 질서란 백성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너희 사족이 탐욕을 위해 백성을 피로 물들였으면서 이제 와서 조선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이방원 니놈이야말로 권력을 위해 피를 마시는 자가 아니냐?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너를 끝장낼 것이다! 사족들은 사로잡혀 태종 앞에 무릎을 꿇는다. 주변에는 타들어가는 잿더미와 포로로 잡힌 반란군들이 보인다. 윤중, 박현, 최연, 감히 왕권에 도전하고도 살아남을 줄 알았더냐? 너희가 일으킨 반란은 단순한 오만이 아니라 조선의 근간을 흔드는 죄악이다. 너희는 조선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너희 탐욕과 가문의 이익을 위해 싸웠을 뿐이다. 내가 세운 이 나라를 더럽히려 한 자들에게 용서는 없다. 이방원, 네가 이긴 것은 인정하겠다. 네 칼은 강했고 네 군대는 거셌다. 하지만 네 놈이 이겨서 얻은 것이 무엇이더냐? 조선의 백성들이 네 이름을 부르며 감탄할 것 같으냐? 네가 얻은 것은 왕좌의 외로움과 피비린내뿐이다. 윤종공의 말이 맞소. 강압으로 세운 왕자는 결국 무너지게 마련이요. 오늘 우리가 졌다 해도 언젠간 누군가는 다시 일어설 것이오. 우리는 반란군이라 불렸으나 우리의 뜻은 나라를 위한 것이었소. 당신은 왕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겠지만 우리는 지방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소. 백성은 칼을 두려워할지언정 그 마음까지 당신에게 바치진 않을 것이오. 네 말이 옳다, 윤중.
나는 이겼다. 그러나 너희가 이 승리를 헛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군. 힘으로 세운 왕자는 언젠가 무너진다 했느냐? 그래,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오늘 이 칼로 조선을 바로 세울 것이다. 너희의 말처럼 칼은 두려움을 만들지만 그 두려움은 혼란 속에서 질서를 낳는다. 그리고 질서란 백성의 안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질서라고 했느냐? 네 질서는 단지 네가 쥔 칼끝에서 나오는 것이다.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한 왕의 질서는 모래 위의 성과 같다는 걸 잊지 마라.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고? 너희가 탐욕으로 땅을 사고 백성을 착취하며 사치를 누릴 때 백성들이 너희를 어떻게 보았는지 알기나 하느냐? 그들의 마음은 이미 너희를 떠났다. 나는 그들의 등을 짓누르던 너희의 탐욕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것이다. 너희가 말하는 전통과 가문은 단지 허울에 불과하다. 당신이 지금 아무리 강한 목소리로 말해도 당신의 칼은 결국 칼일 뿐이요. 당신이 백성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그 말조차도 칼날 위에 실린 거짓이오. 우리의 반란은 실패했어. 당신이 옳다고 믿고 당신의 방식으로 조선을 다스려 보시오. 하지만 기억하시오. 칼로 세운 질서는 칼로 무너질 뿐이오. 당신이 진정 백성을 위한다면 그들의 마음을 얻는 날이 와야 할 것이오. 너희는 오늘로 끝이다. 너희의 이름은 이 땅의 기록에서 지워지고 너희 가문의 뿌리도 사라질 것이다. 조선은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좋다. 그러나 내가 세운 이 나라는 백성의 피와 땀이 흘러야만 꽃을 피울 수 있다. 내가 틀렸다면 나의 이름도 칼 위에서 사라질 것이리라. 태종의 침전. 고뇌에 빠진 태종이 혼잣말을 내뱉는다. 오늘도 피를 보았구나.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는가?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이 과연 이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가? 전하, 대신들과 관관들이 대동하여 아래올 말씀이 있사옵니다. 들라하라. 전하, 오늘의 결단은 백성을 위하는 길이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희생이 따르는 길은 왕실에도 큰 부담이 될까 염려되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난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누군가 가야 할 길 아니겠는가? 조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선 지금의 고통이 필요하다. 전하, 백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들도 전하의 진심을 알게 될 것이옵니다. 그래. 시간이 지나면 백성들도 이해하겠지. 조선을 위한 길임을. 이야기 끝났으면 나가 보거라. 왕이란 무엇인가? 백성의 어깨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침을 함께 짊어지는 존재여야 한다. 때로는 어둠 속에서 홀로 칼을 들고 피를 흘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이 길을 택한 것은 결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니. 나의 이름은 먼 훗날 잊혀질지라도 내가 세운 조선은 영원히 남아야 한다. 칼을 휘두르는 왕은 두려움을 사지만 두려움은 곧 질서를 만든다. 질서는 혼란을 잠재우고 혼란은 결국 백성을 고통에서 구원한다. 내가 이 모든 고통을 감수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백성의 눈물과 피로 젖은 이 땅 위에 더 단단한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니. 하지만 나는 안다. 내가 가는 길이 얼마나 외로운지, 왕자의 무게가 나를 얼마나 짓누르는지. 그러나 이것이 나의 운명이라면 나는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나 이방원, 나는 칼로 권력을 얻었고 이제 그 칼로 조선을 지킨다. 그 무엇도 이 나라를 흔들 수 없도록 나의 손으로 이 기틀을 세운다. 그러나 내 결단이 백성을 울게 한다면 그 눈물까지도 내 가슴에 새기겠다. 내가 가는 길은 고통으로 물들겠지만 이 나라의 내일은 찬란한 햇살로 빛나리라. 태종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조선의 개혁을 이끌었지만 그의 선택은 언제나 피와 고뇌로 얼룩졌다. 그러나 그가 세운 기틀은 이후 조선을 강하게 만들었으니 어쩌면 정말로 백성을 위한 왕이었을지도 모른다. 태종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다. 그가 가장 사랑한 왕자는 세자였던 양녕대군이었다. 3명의 아들이 요절한 후 태어난 아들이었기에 태종과 원경왕후는 양녕대군에게 많은 사랑을 쏟았다. 하지만 양녕은 이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성장했다. 천박한 무리들과 어울려 시장 바닥을 헤매고 다녔고 수많은 추문에 휘말렸다. 태종은 이러한 양녕의 비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태종이 세자 양녕대군을 불러 대화하고 있다. 양녕, 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 무엇입니까, 아바마마? 네가 곽선이란 자의 첩을 궁에 들였느냐? 그렇지 않사옵니다, 아바마마. 네가 내 앞에서 거짓을 고하느냐? 아바마마, 그것이 아니오라. 네가 공부를 하지 않아도 기생을 들여 왕실의 법도를 어지럽혀도 궁에서 매를 키우고 건달놈들과 어울려도 내 다 용서하였다. 헌데 어찌 네 놈이 치아비가 있는 여자를 궁에 들여 여색을 부리기까지 한단 말이냐? 어린은 제가 만난 여자 중 가장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뭐라? 제가 기생과 놀아난 적은 있으나 그 기생을 사랑하지는 않았사온데 어리를 본 순간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놈이 정녕. 하지만 한 나라의 세조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을 압니다.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아바마마. 잘못했습니다. 내 너를 잘못 키운 듯 싶다. 다시는 그 여인을 만나지 말거라. 알겠느냐? 그 여인의 목을 쳐도 시원치 않으나 네가 이리 용서를 비니 내 그것만은 참겠다. 허나 그 여자는 당장 궁 밖으로 내칠 것이다.
양녕대군이 자신의 장인 김한로를 불러 대화하고 있다. 장인, 어찌하면 좋소? 세자 저하, 어찌 지아비가 있는 여인에게 빠져 이러십니까? 사랑하는 여자 하나 갖지 못한다면 세자가 무슨 소용이고 왕이 무슨 소용입니까? 저하, 그런 말은 입에 담으시면 안 됩니다. 한나라의 종사를 책임지실 분이 어찌... 허리가 없으면 난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하, 밖에서 누군가 들을까 걱정이 옵니다. 목소리를 낮추시옵소서. 장인, 내 마지막으로 장인에게 부탁 하나 하겠소.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무엇인 줄 알고 그러시오. 드러나 봐주시오. 무엇입니까? 어리를 몰래 궁으로 데리고 들어와 주시오. 저하, 내 이 궁에서 믿을 게 장인밖에 없어 그러. 제가 세자저하의 장인이옵니다. 잊으신 건 아니겠지요? 네, 잘 압니다. 제가 방금도 장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어찌리... 어이구... 어찌 이리? 어리? 기다리겠어, 장인. 태종이 침전에 누워 잠이 들려는 순간 내관이 말을 걸어온다. 전하, 침전에 드실 시간에 송구스럽습니다만 그 무슨 일이냐? 잠시 들어가도 되겠사옵니까? 들라. 도대체 무엇이 잠을 깨울 정도로 심각한 일이냐? 세자저하께서 세자? 세자가 또 무슨... 어리라는 여인을 궁에 다시 불러들이셨고 뭐라? 그 여인이 세자저하의 아이를 임신한 듯 하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송구하옵니다, 전하. 당장 들라 하라. 시간이 늦었으니 오늘은 침전에... 내 이 정신으로 잠이 오겠느냐? 당장 들라 하라! 잠시 뒤 세자 양령이 태종의 침전으로 들어온다. 아바마마, 이 늦은 시간 무슨 일이시옵니까? 나에게 숨기는 것이 없느냐? 숨기는 것이라니요. 나에게 숨기는 것이 없느냐고 물었다. 없사옵니다. 네 놈이 내 명을 거역하고 다시 그 여인을 불러들여 아이까지 갖게 했다고 들었는데 내 잘못 들은 것이냐? 아바마마, 이런 한심한 놈. 그것이 아니오라. 내 너를 몇 번이고 용서했거늘 또다시 이 아비 마음에 대못을 박는구나. 왜 저한테만 그러십니까? 지금 뭐라고 하였느냐? 왜 저한테만 그러십니까? 아버님께서는 어머님을 두시고도 수많은 분들과 혼인하지 않으셨습니까? 뭐라? 제가 드렸던 기생들을 모두 내치셨을 때도 저는 아버님의 뜻에 따랐고 용서를 청했습니다. 헌데 어찌 정말 사랑하는 여인도 곁에 두지 못하게 하십니까? 네 놈이 미친 개로구나. 아버님의 왕차를 위해 삼촌들을 베고 외적과 공신들을 뺏었듯이 저도 허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저에겐 이 제자 자리만큼이나 허리가 중요하옵니다. 네가 어찌 그런 말을... 소자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가 어찌 그런 말을... 태종이 태조의 어진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다.
아버님, 잘 계시옵니까? 지금 하늘에서 소자를 보며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시옵니까? 네 놈도 아들놈을 잘못 키웠구나 하고 비웃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제가 세자를 잘못 키웠습니다. 아들이 눈 밖에 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 이리 마음이 아픈 일인 줄 그때는 소자가 몰랐사옵니다. 제가 이렇게 아픈데 아버님은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소자가 아우들과 아버님의 오랜 벗을 죽였을 때 아버님은 어떠셨습니까? 송구하옵니다. 아바마마. 소자가 갖지 못했던 정통성을 드디어 이 조선에 뿌리내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포기해야 할 듯 싶습니다. 태종이 여러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를 한다. 네,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여러 대신들을 들라 하였다. 세자의 비행이 날로 심해지고 이제는 지아비가 있는 여인까지 궁에 불러들여 아이를 갖게 하였으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전하, 말씀드리기 황공하오나 이번 일은 왕실의 법도뿐 아니라 인륜적인 법도에도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더 이상 세자 저의 비행을 눈 감고 용서하시면 아니되옵니다. 그렇다면 내 세자를 폐하라는 것인가? 모두의 생각이 그러한가? 그런 것은 아니오라. 전하, 소신이 한 말씀 드려도 되겠사옵니까? 말하거라. 양녕대군을 세자에서 폐하시는 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옵니다. 무슨 말씀이시오? 세자를 폐하다니. 그 말의 뜻을 알고 지금 짓거리는 것이오. 세자를 폐하는 것이 좋다라. 양녕대군은 이미 도를 넘은 패륜을 저질렀사옵니다. 이번 사건뿐 아니라 과거 여러 행적들을 놓고 보았을 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선 세자를 폐하셔야 하옵니다. 그렇다면 세자의 아들 순성군을 세 손으로 고르는 것이 좋다는 말인가? 아니옵니다. 그렇다면 한나라의 세자는 배움의 깊이가 깊고 뜻이 높아야 하옵니다. 소신은 중령대군이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하옵니다. 중령. 아마마마, 잘못했사옵니다. 잘못했사옵니다, 아마마마. 양령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거라. 아마마마, 용서해 주십시오. 어서 끌고 나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아마마마, 아마마마. 태종이 충녕대군을 불러 대화를 하고 있다. 중령. 오늘도 책을 읽고 있었느냐? 그러옵니다, 아바마마. 병이 나서도 책을 읽어보지 말라고 했더니 몰래 구소습관을 병풍 뒤에 숨겨 읽었던 것
사실 이 아비도 다 알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아바마마. 네 형을 세자의 자리에서 폐하려 한다. 예상하였느냐? 아니옵니다. 중령아, 나는 왕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피를 손에 묻혔다. 네 할아버님 태조 대왕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네 삼촌들을 죽이고 외척들과 공신들까지 숙청한 이유는 이 초선에 강한 왕권을 세워 백성들의 삶을 편하게 하는 정책들을 펼치기 위함이었다. 아바마마의 노력에 대해 소자 모두 알고 있사옵니다. 그래서 나는 형제와 친구들의 피가 묻은 이 왕자를 아무에게나 물려줄 수가 없다. 그들이 저 하늘에서 또다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겠느냐. 중령, 네가 내 뜻을 이어받아 이 초선을 천년만년 강대한 나라로 만드는 기틀을 닦거라. 아바마마, 그것이 이 아비의 마지막 소원이다. 들어줄 수 있겠느냐? 예, 아바마마. 좋구나. 정통성을 명분으로 왕자의 난을 일으켜 실권을 잡았던 태종 이방원. 그래서 그는 더더욱 적장자인 양령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자 하였다. 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거스르고 왕권을 손에 넣은 이방원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가장 사랑하던 아들을 세자의 자리에서 패하고 가슴 아파했던 태종 이방원. 그러나 역사의 물줄기는 늘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른다. 그의 고통의 선택은 훗날 한민족 최고의 성군으로 불리는 세종이 되었으니 말이다.